니들도 배 운전할 수 있지. 선박 지휘실 안으로 들어온 불청객들. 너 한국에다 전화할 때는 어떤 거 써? 저기. 그 사이 독사처럼 뭔가를 노리는 1급 범죄자. 경찰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 입에서 뭔가를 툭. 그때 야 살살하라고. 나 피부가 약하다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진 참극. 다 뒤져 이 새끼들아! 지금 이 58,000톤 벌크선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 그러니까 괜히 카드로 치자고 해가지고 입에 내가 가지게 씨. 영화 친구 김시사. 여기는 공항. 흉악범들이 송환되고 있던 그때 정덕배! 야 이 개새끼야! 위험한 물건을 들고 순식간에 달려든 한 남자. 진짜 나랑 같이 죽어! 그때 처참하게 실패해버린 송환 작전.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이번엔 배로 비밀 송환을 준비하게 되는데 야 우리 작전 비밀 아니었어? 예 뉴스에 나온다 뉴스에. 9월 12일 마닐라에서 출발해 부산행으로 향하는 프론티어 타이타노. 이번 송환에는 강력 사건을 전담해온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된 호송관 20여 명이 범죄자들과 함께 탑승할 예정입니다. 항만에 막 도착한 호송 차량. 화려한 범죄 이력을 가진 범죄자들이 하차하기 시작하는데 어딨어? 저기입니다. 아 여기 똥냄새 존나 난다 씨발. 그때 선배, 저 사람들 뭐예요? 아,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네. 대한민국 범죄자들이 죄다 필리핀에 있나봐요? 아, 나 벌써부터 피곤하네. 괜히 배 탄다고 했나? 크루즈 여행으로 착각하는 간호사. 그 순간 선제압을 마친 다음 배 안 깊숙한 곳으로 호송되는 흉악범들. 한편 당신들 뭐야? 간단하게 말하겠다. 난 중특단 팀장이다. 필리핀발 범죄자 호송선 프론티어 타이타노의 모든 보안 및 관제 업무를 우리 팀이 전담하기로 했다. 아니 저기요. 아니 지금 갑자기 들어와가면 뭐라 하는 겁니까? 난 그런 전달 받은 게 없는데. 지금 전달하잖아. 10분 준다. 전면 스크린에 VTOS 인터페이스 띄우고 세팅 준비. 단번에 통제실을 장악하는 중특단 팀장 대웅. 촌스럽게 늑대사네 뭐야. 그만큼 위험한 짐승 같은 놈들. 살살 좀 합시다, 살살. 고건배 형법 제250조 살인. 특히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 지금 이 배 안에서부터는 필리핀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위험인물 박종두. 형법 제250조 13명에 대한 살인 및 살인 교사 301조 간. 하지만 경찰도 흉악범들에겐 자비가 없죠. 야 살살해 이놈아.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는 거야, 진짜? 어? 야 살살하라고. 나 피부가 약하다고. 까칠한 그녀가 저지른 범죄는 형법 제250조에 의거 배우자와 시부모에 대한 존속 살해죄로. 그 사이 새빨간 혈액을 냉장고에 넣는 간호사와 눈치 보는 의사 경호. 그때 선생님. 혹시 술 같은 거 좀 챙겨 오셨어요? 아니요 나 술 못 마시는데. 아, 맥주 한 잔 탁 해야 잠이 잘 오는데. 경호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형사양반, 내가 요새 발목이 영 시원찮아서 그러는데 이 족쇄 좀 풀어주면 안 됩니까? 엄살 심하게.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죄수도 있지만 261조 특수폭행 17건 인터폴 적색 수배자 아니랄까 봐 아주 화려하시네. 폭행만 17건. 범상치 않은 흉악범들. 하지만 최소 경력 10년 차 이상의 경찰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무! 식사는 하루에 2번, 화장실은 하루 1번.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칫솔 없이 치약만 제공한다. 개소리야. 이들에겐 칫솔마저도 무기. 난 너희 같은 자식들하고만 지내서 인권 이런 거 모른다. 여기 CCTV도 없다. 게다가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잔대가리 굴려서 빠져나가 봤자 배 아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준비 끝났습니다. 출항하겠습니다. 드디어 출항 준비를 마친 상황. 제발 방심하지 말자. 프론티어 타이탄 필리핀 현지 시각 17시 정시 출항합니다. 현재 예인선이 이한 중입니다. 그렇게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벌크선이 부산을 향해 출발하는데 과연 이들은 괜찮을까요? 한편 뭔가를 챙기던 그 의사.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시죠?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식사 챙기고 있었는데. 아니요.
제가 가져가면 됩니다. 범죄자들 밥까지 챙겨야 하는 게 영 못마땅하지만 우리 막둥이나 아빠 얼굴 다 까먹었겠다.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아유 진짜. 아참 두 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들어가세요. 그렇게 밤을 뚫고 부산으로 향하던 그때 반격을 준비하는 흉악범 종두. 그 사이 식사 준비를 하던 그 선원, 그 뒤를 따르는 또 다른 무리들 갑자기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갑을 풀어버린 종두. 그렇게 경찰들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 반격의 서막이 열리는데 아 무슨 개패만 나오냐. 자야 되는데 교대 시간 다가오고. 그때 단번에 몰살해가며 배를 장악해가는 일당들. 이젠 대놓고 선박복도를 통해 어딘가로 향하는데 됐다. 딱 됐네. 안 오잖아요. 뭐야? 니들도 배 운전할 수 있지. 단번에 통제실을 장악한 무리는 한국과의 통신 장치를 모두 박살냅니다. 방금 총점이죠. 결국 뭐야? 이거 왜 이래? 팀장님, 신호가 끊겼습니다. 단순 고장으로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네 생각 물어봤어? 태어난 주둥이라고 나오는 대로 씨부리지 말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 새끼야. 대책을. 위성 리셋이라도 하라고 하란 말이야. 알았어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이를 모르는 경찰들. 종두에게 건네받은 핀으로 풀다가 그만. 그때 그럼 뭐 하는 거야? 다가가는 경찰. 그 뒤로 눈알이 돌아버린 종두. 본격적으로 배 안을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입에 내가 가지게 연장 챙기자. 다 뒤져 이 새끼들아! 도망가고 싶어도 바다 위 배에선 어느 누구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 형사도 흉악범도 서로 쫓고 쫓기며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담배라도 한 대 빼고 좋은 데들 가시오. 그때 복잡해진 상황을 통제하려는 중특단 팀장. 하지만 기관실에서 한국으로 연락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형사들은 다시 배를 장악하려 하는데 상상 그 이상의 일을 벌이는 벌크선에선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한 영화는 태평양 한가운데를 횡단하는 벌크선 안에서 벌어지는 생존 서바이벌 늑대 사냥입니다. 개봉 전부터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장르의 영화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늑대 사냥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에이리언 속 우주 화물선 노스트로 모호를 벌크선 프론티어 타이탄으로 바꿔 그 무대를 우주에서 바다로 옮겨온 매우 흥미로운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극장 들어가기 전 또는 보고 오신 다음에도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무려 늑대 사냥을 연출한 김홍선 감독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안녕하세요 시선님. 네. 네. 그 늑대 사냥이 이번에 드디어 개봉했어요. 저도 너무 기다린 작품이었는데 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2017년도에 그 필리핀에서 그 범죄자들 갖다가 인도 조약을 맺어서 47명인가 네. 막 이래요. 그래갖고 형사들이 2배였고 그때 바다를 건너온다. 이런 게 아마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배가 나온 것 같아요. 지옥으로 들어간다? 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하고 그 걸어가는 장면들 이 대운과 교차하는 그 장면들을 실제 배 두 척이랑 이제 세트랑 섞어서 했는데 본격적으로 뭔가 이 달리기 전에 보시는 관객분들이 이제 슬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느낌을 갖다 그거는 사실 현장에서 급하게 만들었던 원래는 넘어지는 장면에 시나리오가 나와 있거나 미리 배우분들한테 얘기한 건 아닌데 뭔가 약간 이 분위기상 균열감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뉴스가 나오면서 달리다가 약간 쉼표 같은 게 살짝 있었으면 좋겠다. 쾅 하고 엔지가 나면 배우들은 막 진짜 자기 옷 막 자기가 벗고 의상팀 이쪽에서 계속 빨고 있고 해서 자기 옷 막 옆에서 빨고 있는 엄청 의상팀이 그럼 옆에서 세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옷이 이제 피가 묻으면 이제 이걸 빨리 빨아서 옷이 인당 뭐 10벌, 20벌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손 비는 사람들은 다 피 닦고 막 정리하고 그래서 시간이 갖다 계속 세이브 다 같이 움직여서 피를 닦고 뭘 하고 그다음에 뭐 옷 갈아입고 빨리 세팅 다시 하고 이게 이제 되게 오래 걸린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100회차 정도 찍었는데 100회차 내내 그랬어요. 다. 이를테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장면 보시면 뭐 총으로 쏘는 장면, 피가 튀기는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NG가 나면 다시 마치 이게 컴퓨터 그래픽처럼 다시 세팅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배우들이 빨리 다음을 위해서 다시 옷을 벗고 그렇죠. 옆에서는 세탁을 하고 네. 이런 굉장히 그 다사다난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 영화를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시도하기조차 사실 쉽진 않아요. 엔진이 고장 나가지고 지금 엔진 수리를 갖다 기다리고 있는 배 한 척. 그 인도네시아에 팔렸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가져가기 전에 남아 있는 배 한 척. 이 두 척을 갖다가 그거에 맞춰서 세트를 갖다가 디자인을 했어요. 인물들 다 자석으로 만들어서 놓고 그러면 이 세트와 야외를 갖다가 동질감 같은 배라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미술이 연결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공간에 맞춰서 같은 배인 것처럼 해서 만든 거죠. 사실 공모자들 때도 배 4척에다 세트까지 해가지고 5군데를 갖다가 하나의 배로 만든 거였어요. 피가 우리 영화의 되게 큰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보통 이제 저희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수분장팀, 그다음에 특수효과팀, 그다음에 문신, 그다음에 이 총기 이런 팀들이 이제 특수팀이라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만 이제 오는 이제 약간 간헐적으로 오는 팀들이죠. 그때 필요한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모든 팀이 전회차 상주. 그러니까 메인 스텝처럼 그냥 상주를 갖다 항상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감독님 제가 영화를 봤지만 네네. 상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상주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장고라든지 그런 피가 많이 나오는 영화들을 갖다 보고 저렇게는 왜 안 나올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총탄을 터트리는 거는 사실 피팩을 갖다가 안에 넣어서 화약으로 빵 터뜨리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또 그 장고처럼 막 빡빡 튀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이 뭐가 있어. 근데 장고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 서부 개척 시대잖아요. 서부 시대니까 옷을 갖다 두껍게 입고 이게 화약을 터뜨리기 때문에 화약이 양이 되게 중요한데 잘못하면 배우가 안에 화상을 입거나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다 철판 같은 걸 댈 때도 있고 막 이런데 이게 요걸 갖다 저희가 옷들이 다 여름에 오는 거 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잘 해갖고 어떻게 이제 CG팀의 리터치를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은 이제 솔루션이 나와가지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을 맞았을 때도 좀 세게 하긴 했지만 솔루션을 갖다가 찾았는데 이 칼을 베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찌르면 흐르고 살짝 나오고 그다음에 뭐 CG로 리터치를 해갖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너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날 것 같은 저희 영화가 이제 리얼리티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해갖고 실제로 막 합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막 화려한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영화라기보다는 실제로 싸움을 했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붙었을 때 뭐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동영상 같은 거 보면 권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시비 붙어갖고 한 대 빵 치면 한 대 치면 쓰러지고 알 것 같은 실제로 칼이나 총 갖고 싸웠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게 초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 얼마나 썼니? 라고 물어봤더니 2.5톤 와, 2.5톤의 피를 썼고 물 2.5톤 사신다고 생각하면 일단 물로만 생각해도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예상이 되니까 근데 이건 실제로 굉장히 좋은 뭐 피 성질이 다르니까 완전히. 그렇죠. 예, 이게 그리고 피가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총 옷 밖에 몸에서 나오는 피가 아닌 이 옷이나 이런 몸 같은 데 부착하는 이 특수효과팀에서 총 화약으로 터트리는 피 이건 보통 이제 물과 색소 같은 걸 집어넣어서 만드는 피예요. 이건 조금 먹거나 들어가면 좀 몸에 안 좋을 수 있는 피고 두 번째 피는 이제 코나 몸에서 나오는 피 배우가 입에 머금고 있어서 뱉거나 이런 피들은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잘못 만들면 큰일 나죠.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저희가 근데 기존에 있는 피들보다 우리가 달라졌던 거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 좋으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요. 근데 물엿이랑 그다음에 뭐 되게 깨끗한 물,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추가했던 거는 약간 사람의 피 같은 느낌을 더 들기 위해서 기름을 추가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 만들었던 게 펌핑기예요. 펌핑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피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팍 나올 수 있게끔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펌핑기를 갖다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것 같은데 총 3대 가지고 펌핑을 갖다 동시에 입, 코, 뭐 귀 이런 데서 다 나올 수 있게끔 CG로 피를 리터치한 경우는 없고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지우는 피가 너무 많아서 피를 줄인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많아서 줄였다. 그게 대부분이었죠. 두 명은 이 LPG 가스통에
6마일 정도가 나온대요. 피가. 촬영 내내 피만 계속 만들고 그랬다고. 거의 피 생산 공장이에요. 약간 그래서 물엿 배달하시는 분이 뭐 하는 데냐. 음식점인 줄 알 수도 있는데. 음식점도 하는데 뭐 하는 데냐. 또 이 피가 옷에 묻으면 잘 지워지느냐. 의상팀과도 합의를 해야 되고 이게 또 피가 안 지워지는 피면은 또 의상팀에서 옷을 새로 사야 되는데 예산이랑 직결된 문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갖다 해서 최대한 잘 지워지게 하고 또 의상팀도 진짜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이 과정에서 NG라도 한번 나면 다시 그렇죠.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측은지심이 없는 캐릭터. 약간 늑대 같은 느낌, 그 범죄자들의 우두머리 늑대 같은 느낌을 갖다가 시나리오 상에는 전국 일진 중에 대장 같은 느낌의 아버지가 건달, 평삼이라는 건달이고 전국구 건달의 아들. 근데 건달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런 피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또 조그맣게 운영을 하는 뭐 그런 거죠. 전국구로 운영을 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벌 때마다 한쪽에다가 문신하고 여기다 하고 해갖고 다 문신이 어떻게 보면 쪼개져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갖다가 주려고 이제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문신 얘기가 영화를 봐야지 알 수 있는 여기 얼굴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의사가 그 뭔가 이제 뭐 주사기나 이런 걸 이제 집어 넣는데 그때도 봉투로 보시면 그 졸리비라고 그 필리핀에서 되게 유명한 가게 그 롯데리아 같은 햄버거 가게죠. 맞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게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광고를 하나 찍은 적이 있고 진짜요? 광고 하나 찍은 적이 있고 변신도 이제 필리핀 촬영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필리핀에 대해서 되게 즐거웠던 기억들이 많아서 그래서 필리핀에 대한 걸 많이 알고 졸리비도 물론 갔었고 뭔가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뭔가 장난치나? 뭔가 약간 이렇게 개구장이 같은 뭔가 묘한 그런 재미를 줘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는 캐릭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소품을 활용을 하는데 이 의사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원래 다 준비를 해갖고 오고 봉투만 들고 가면 되는데 거기서 굳이 이렇게 하는 이 캐릭터가 약간 어떻게 보면 철이 없고 덤벙덤벙 되는 느낌도 있고 화자의 역할을 갖다가 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캐릭터를 갖다 설명을 하고 플러스 필리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 배가 필리핀에서 출발을 했구나라는 걸 갖다 한 번 더 집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면서 그 봉투를 갖다가 사용을 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시나리오 그래도 캐릭터 전사가 있으니까 요거 10분 그래서 콘티북 1권, 2권 이렇게 2권이 있는데 콘티북이 1권, 2권 해서 5권 그다음에 시나리오 북이 10권 10분 들 수 있겠네요. 15번을 들 수 있죠. 15번. 그렇죠. 15번을 들 수 있죠. 일단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 늑대 사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짜 수많은 배우분들, 수많은 스태프분들이 정말 즐겁게 열정적으로 진짜 뜨거운 시간을 갖다 함께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극장에 와서 봐주셔서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